여성 파업이 뭔가요? 저도 여성 파업. 지난해부터 있었던 거로는 저도 봤는데 맞아요. 여성 파업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 됐고 그런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걸 먼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꽃보다 여성 파업도 잘 해주셨네요.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진짜 여성의 날은 아까 그 순택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에게 그냥 시혜적인 의미로 그냥 꽃 하나 주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여성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여성들이 주체다. 변화의 주체고 세상의 주체라고 하는 이제 워낙 여성을 대상화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서 여성의 힘을 보여주고 세상을 바꾸자라는 의미로 여성 파업이라고 하는 것을 했고요. 여성 파업이 한국에 막 나온 거는 2023년 아마 이제 그 신문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2023년 9월자부터 계속 뉴스가 나와요. EBS에서도 이제 그 EBS에서 짧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뭐죠? 뭐죠? 하여간 네 거기도 공감 하여간 뭐 거기도 나오는데 공감 아닌데. 공감이 뭐죠? 일단 예약을 그러니까 거기도 롱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긴 금요일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그 영상 봐도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이제 1976년에 그 아이슬란드에서 여성 파업을 해요.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서 2시 5분이면 사실상 여성 임금과 남성 임금이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파업을 하는데 이게 그 90%의 여성 노동자들이 다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90%가 다 참여했으니까 세상이 안 돌아갔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유급 노동을 하는, 그러니까는 월급을 타는 여성들만 찬 게 아니라 여성 노동자니까 유급 노동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성별화된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뭐 가사 노동들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전담해라 이러잖아요. 그 국가가 책임지거나 남성이 맞습니다. 지식 채널 2에 나옵니다. PD님이 찾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찾으셨습니다. 네. 지식 채널 2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그런 게 많이 나왔던 이유가 2024년에 또 90%가 참여하는 여성 파업을 한다고 해갖고 엄청나게 이제 국제 뉴스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국에도 여러 번 나왔고 네. 이제 그걸 소개하는 것도 되게 뭐 지식 채널 프로그램으로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그 당시는 또 2023년에 여성 총리도 이제 파업에 참여하고 청소 노동자도 참여하고 뭐 이럴 정도로 90%가 1976년에도 참여했지만 이제 2023년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돌아가니까 여성들의 임금 격차, 임금도 인상되고 그다음에 뭐 유치원을 보육시설을 만들어라. 그 당시니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직장마다 보육시설 만들고 혹은 성폭력 근절해라 뭐 이런 이제 요구안들을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결국에는 조퇴를 하거나 가사 돌봄을 해야 되니까 밥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밥을 먹여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탄 냄새가 막 진동했다 이렇게 지식 채널 2에는 나와요. 그리고 신문이 안 나왔대요. 왜냐하면 신문은 우리가 이제 남성들이 하니까 취재를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판에는 여성 노동자도 있기 때문에 광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여성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0%가 참여한 그게 가능한 거였죠. 근데 이렇게 90%가 참여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서 지금은 세계 성평등 1위 국가.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가 10%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부럽죠. 우리는 31.2%죠. 많이 나는데 아이슬란드 총리한테 물어봤대요. 당신네들은 다 5대5잖아요. 뭐 정치인이든 뭐든 다 이게 이제 그렇게 다 돼 있는 그 성평등 임금 격차도 10%밖에 안 나는데 또 왜 파업하냐 여성 파업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똑같지 않으면 또 평등이 아니다. 멋있다. 멋있죠. 그래서 파업을 많이들 그러잖아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옛날보다는 한국 여성들 좋아진 거 아니냐. 대학교도 가고. 옛날보다는 좋아졌지. 대학교도 가고. 진짜. 옛날에 대학 못 갔잖아요. 여성들 비싸니까.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괜찮아졌는데 웬 파업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맥락과 비슷한 거죠. 옛날에 비하면 아이슬란드도 엄청나게 나아진 거죠. 성평등 1위 국가니까.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저 최근에 이제
세미나 농업 관련한 네. 세미나를 그때 하고 있는데 갔다 오셨죠? 네네. 그 뭐지 언니네 텃밭 그 상주 공동체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상주 공동체에 비아 캠페시나라고 농민 국제 조직의 이제 국제조정위원이라는 직책 아무튼 그게 있는데 말하자면 대의원 같은 거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대표성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 그 국제조정위원인 농부님이 계셔서 거기 이제 여성 농민분을 만나러 갔었는데 비아 캠페시나에서는 그 대의원 말하자면 대의원 비율이 50대 50이래요. 그리고 뭐 만약에 우리가 어디 좋다. 뭐 국제회의에 갈 때 우리 한국에서 몇 명을 조직해서 가는데 성비가 5대5가 아니면 못 들어온대요. 회의장에. 그럴 정도로 회의장에 못 들어온대요. 와,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조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그 얘기를 듣고 엄청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미디어 쪽에 있으니까 영국의 그 공영방송 BBC에서는 50대 50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남성 여성 비율을 정확하게 50대 50 무조건. 네. 그리고 뉴스에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남성을 그 인터뷰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일 때 인터뷰하고 이런 맞아.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것도 안 돼요. 전문가도 50대 50이어야 되고 시민 인터뷰도 50대 50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래서 BBC에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여성이 그런 전문가들을 계속 발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러니까 어떤 맞아요. 이슈에서는 어떤 여성 전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트업 해 놓은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쵸. 그래야지 사람들이 늘어나고 제도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사람들이 크는 거지. 이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두면 절대로 되지 않는 제도를 게 있죠. 바꿔야 되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후퇴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30% 맞춰보겠다고 했던 건데 못 맞췄고. 초기에 좀 하려고 했다가 네. 아니죠. 그리고 윤석열은 그마저도 없앴고 이런 거였던 거죠. 네. 맞아요.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여성 파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아이슬란드 아, 부러운 상황을. 네, 아이슬란드 부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그쵸. 된 건데 이제 그렇게 여성 파업이 어쨌든 이제 76년에 아이슬란드 파업 이후에 여성 파업이 이제 시도는 했지만 그렇게 뭐 활발하게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이제 여러분 뭐 한국도 2016년이라는 데가 페미니즘 리부트에서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강남역 여성 살해 이후에 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모였던 것처럼 외국에서도 이제 임신 중지권 왜냐하면 백래시가 보통 이제 그냥 2014년부터 점점 활성화됐다고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과시화된 거. 맞아요. 과시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제 이 낙태죄로 처벌하려는 경향이 되게 심해졌고 이것 때문에 2016년에 임신 중지권을 가지고 파업을 하는 곳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성폭력으로 한 여성이 이제 죽고서는 그것에 맞춰서 또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여성 파업은 굉장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일어났지만 거기만이 아니라 뭐 폴란드도 임신 중지권으로 하고 스페인도 이제 여러 차례 여성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파업을 통해서 이제 뭐 얼마나 모였냐라고 하면 한국보다는 당연히 많이 모였죠. 많이 모였고 그래서 임신 중지 권리 또 뭐 계급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상황에서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여성 살해와 관련한 이제 캐치플레이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말이 그 후에 여성 파업이 이루어지고 여성의 연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폭력과 관련한 구호 중에 하나가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여성 살해를 중단하는 연대들 뭐 이런 거가 여성 파업에서 같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되게 많은 나라에서 했는데 임신 중지가 가장 많았고요. 근데 아까 말했던 이제 성폭력으로서 촉발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성 파업의 사례들이 많아지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여성 파업을 같이 진행이 됐죠.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예. 2024년도에 첫 번째 여성 파업이 진행이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름은 여성 파업은
그러니까 여성 파업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제 2023년에 쓰긴 했어요. 23년에 덕성여대에서 청소노동자가 싸운 거 아시죠? 네네네. 그때도 되게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연대를 했어요. 그죠. 근데 싸움이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근데 마침 3월 8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 노동자의 권리는 여성 파업이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 여성의 날 또는 국제 여성의 날이 이렇게 노동자 계급성, 왜냐하면 이제 계급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서로 이제 손을 잡고 어떻게 여성을 더 착취할 것인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본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 이슈가 얘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의 가장 큰 힘은 여성 파업이어서 그때 여성 파업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썼어요. 2023년도 네, 덕성여대 근데 파업.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랑 비슷한 개념을 2017년에 썼어요. 2017년에 아까 여성 노조 얘기하시니까 얘기했는데 네, 여성 노조가 제기해서 다른 여성 단체들까지 해서 3시 스탑. 맞아 기억나. 그게 아까 이제 아이슬란드 여성 파업이 2시 5분에 뭐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3시에 일 끝내면 사실 된다. 우리는 그 정도로 적게 받고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성 파업이란 이름은 안 했지만 맞아, 나 기억나. 그렇죠. 세스탑. 네. 네, 그때 맞아요.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랬고 실질적으로 파업이라는 걸로 조직한 건 작년과 올해 그렇게 됩니다. 작년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되게 어떻게 운이 좋았어요. 운이 네. 좋았는데 운이 좋았다는 건 한국에는 파업을 하기 쉽지 않아요.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이제 노동관계법, 노조법이 되게 어려워서 파업을 하려면 임금 인상과 관련된 경제적인 것만 관련해서 해야 돼요. 근데 성차별 혹은 이렇게 그 당시 이슈로 하면 여가부 폐지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성별 임금격차나 여성 임금 하려면 최저임금이니 근로기준법이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공공 돌봄을 위한 공공 돌봄 제도화 안 그러면 여성이 독박 돌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당연히 정치 파업이 되는데 한국은 정치 파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 파업이라고 그냥 매도합 해줘. 그렇죠. 네. 아니 정치 파업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외국에서는 이제 그게 아까 그 아르헨티나는 성폭력에 반대해서 여성 파업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불법 파업입니다. 그렇죠. 불법 파업이죠. 웬만하면 불법이라고. 네, 웬만하면 불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제 쟁의 조정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파업이 돼요. 근데 물론 일부만 하면 간부 파업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전체가 사업장을 멈추는 그런 파업을 하기가 한국에서는 좀 쉽지가 않아요. 노조법이 외국하고 좀 다르게 너무 세세하게 돼 있어서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2개의 사업장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던 게 KC가 계속 성차별로 싸우고 있었어요. 거기가 한 7년 넘게 싸우고 있거든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다르게 주면서 노동 통제, 노동 관리라는 거예요. K 뭐 어디? KC라고 구미에 KC. 반도체 이제 전 사업장이 있는데 이제 일본 기업인데 남성 입사할 때랑 여성 입사할 때 들어가는 임금이 달라요. 다르고 승진도 남성이 이제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특별하게 일하는 게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이 지나니까 먼저 온 여성 노동자가 10년 더 먼저 왔지만 후배보다 신입보다 그러니까 신입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 이제 그 사람이 한 3년 일하면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어용 노조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노동 통제 관리 수단인 거예요. 성차별이. 그래서 아까도 성차별이 그래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많이, 성차별을 이용하는가.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그 노조 탄압을 많이 했던 사업장이다 보니까 거기도 남성 조합원이 많은데 이 성차별을 의제로 계속 싸웠고 그런 싸움 대법원 지금 대법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국가인권위에서 차별이다 얘기 나왔고 계속 나왔지만 아직 시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법원이면 1심, 2심은 나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2심까지는 이겼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싸우고 있다 보니까 파업권 있는 거고. 파업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파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게 길어진 거죠. 1년 간 거죠. 2024년 임단협이 그랬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고객센터 비정규직들이 그때 합의사항 이행하라 이제 뭐 정규직화도 아니고 이제 중간에 여러 업체가 중간 착취가 너무 심해서 2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고용 불안이 있어서 이제 파업을 해서 합의한 게 있었어요. 중간에
공단을 건설해서 그 공단이 하면 고용은 안정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해서 그걸로 계속 파업 중이었기 때문에 투쟁 중이었기 때문에 파업을 38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실제 파업을 한 그러니까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을 한 데가 2개 사업장이었고 네. 또 많은 데는 아까 했던 이제 그 간부 파업이나 또는 이제 조합 활동 시간이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2024년에 이제 파업 대회를 같이 함께했던 그래서 처음으로 여성 파업 이름을 걸고 했는데 실질적인 여성 파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 우리가 막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좀 윤석열이 때문에 윤석열. 진짜 네 어디에도 나오는 그 이름. 윤석열이 때문에 지금. 네. 네, 왜냐면 지금 정신이 없어 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준비를 올해는 어떻게 준비?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간부 파업이나 또 38이 이번엔 주말이라 물론 이제 특수고용 비정규직 중에는 토요일에 일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특고는 이제 그런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개인 휴가가 되든 이런 식으로 오겠죠, 연차나.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뭐 2시간이라도 파업해서 올 수 있게 금요일 날 저녁에 행사를 하고 또 토요일 날도 같이 일부러 그래서 뭐 전면 파업은 아니어도 이제 간부들이 파업 뭐 그런 파업을 해서 함께 네.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이제 그게 저희의 또 이번에는 네. 그 구호인데 아까 말했던 대로 여성과 남성을 가릴 뿐만 아니라 여성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최근에 뭐 트럼프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멕시코에서도 그렇고 여성들을 이제 트랜스젠더와 비트랜스젠더 굉장히 가르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인 극우 혐오 정치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갈라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성소수자의 권리도 함께하는 왜냐하면 아이슬란드에서도 2023년 파업할 때 이제 여성만 한 게 아니라 그 논바이너리도 참여를 적극 조직했고 이제 언론 보도에도 많은 논바이너리도 같이 참여했다. 왜냐하면 이제 가부장 체제라고 하는 게 성별 위분법에 따라서 여성에게 어떤 뭐 가사 노동이나 재생산의 일을 분담시키고 그래서 너네는 하찮은 일을 하는 거야. 여성의 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뭐 무급 노동을 많이 시키고 사실은 이제 아주 이렇게 뼈골을 다 뺏어 먹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성별 이분법 체제라고 하는 것과 성별 역할 이런 게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이런 거에서 논바이너리 대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같이 이 착취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성소수자의 권리도 여성 파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그래서 차별금지법, 뭐 가족 구성권 쟁취 이런 것도 저희 이제 그러니까 가족 구성 다양한 가족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도 저희 요구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올해 파업까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